그래서 저렴이 버전으로 도메스틱에서 카피로 뽑는 게 인기가 많은 건가 싶네요. 요거는 조금 소비가 양극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 지점 그러니까 이 중간 가격대 뭐야 이거 뭐야 반갑습니다. 2025년에 2024년 7월에 첫째 날이네요. 2024년 7월 1일입니다 오늘. 그래서 방송을 켰어요. 2024년 7월 1일 라이브 방송은 얼마 남지 않은 글렌고인과 함께합니다. 글렌고인 15년상과 함께합니다. 한잔해. 자, 오늘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은 상반기 저는 뭘 했고 여러분들은 뭘 하셨는지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하반기 시작이잖아요. 여러분 상반기 후회 없으신가요? 상반기 잘 보내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2024년의 상반기를 잘 보내신 것 같나요? 어떻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열심히 살았다. 쇼핑 성공률 30%면은 상반기는 쇼핑 성공률 30%는 좀 낮은데? 보통 쇼핑 성공률이 이제 한 80% 이상으로 넘어간다. 그러면은 쇼핑 성공률이 좋은 거 아닌가? 80% 넘어가요. 예전에 10% 오셨다고요. 저는 상반기에 할 얘기가 많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구독자가 6만 분이 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 그때 6만 구독자 기념 축하 Q&A 해서 켜서 뭐 자세히 말했지만 제가 그 6만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되게 크거든요. 사실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와, 5만이면은 진짜로 내가 만족할 수 있겠다. 왜냐면 저희 채널에서 뭐 다루는 옷들이 뭐 전부는 아니지만 대체로 그 사실 다수의 분들이 조금 소비할 수가 있는 옷은 아니에요. 뭐 가격도 가격이지만 애초에 저희 채널에 소개하는 옷들이 수량을 많이 안 만들걸요? 제가 엄청나게 많이 소개하는 그런 브랜드들이 걔네가 수량을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적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권 브랜드들이 유럽권 브랜드라서 돈이 조금 많게 느껴지는 거지 생각보다 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걔네가 아마 웬만한 한국 브랜드보다, 그러니까 잘 팔리는 한국 브랜드보다 수량을 반의 반도 못해요. 조금 가격대가 그래도 뭐 리즈너블한 까르네볼란테나 이런 데도 제가 거의 대표들이랑 몇 번 보고 밥도 먹고 했는데 그렇게 수량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외국 친구들이 한국 브랜드 막 잘 되는 데들 보면서 해외 쇼룸에서 좀 놀라는 게 수량 보고 일단 첫 번째로 놀라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잘 되는 브랜드들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다 알지도 못하고 말할 수도 없지만 뭐 조금 이거 잘 나갔다, 좀 이거 많이 나갔다라고 하면은 기본 단위가 1000장, 2000장, 3000장 이거거든요. 이거 완전 막 오래 팔렸다 하면 1000장, 2000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브랜드들을 소비하시면 사실 많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 5만 분을 하면은 진짜 많이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처음에 했었는데 그 5만 분에서 6만 명이 된 게 굉장히 의미가 크죠. 저도 이제 유튜브 채널을 4년 가까이 했는데 지금 뭐 라이브 이렇게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이나 채널에 자주 보이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카페에 글 자주 올려주시는 분들이나 우리 채널에 진짜 자주 보고 좋아해주시는 이런 분들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패션이라는 주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시청하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삶에서 그 패션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큰 사람들이 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그런 거에 대한 프라이드와 자부심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이런 채널이라는 하나의 커뮤니티에 모아서 6만 명이라는 사람의 숫자를 모은 게 굉장히 조금 그런 프라이드는 있어요. 우리 채널을 보고 네이버 하우 어바웃 카페를 하는 사람들이 문화라면 문화죠. 그런 것들을 조금 주도하고 가져갈 수 있는 커뮤니티의 일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에는 이제 몸집이 꽤 그래도 커졌다. 그래서 프라이드가 있고 기분이 좋다. 뭐 주인장이라고 하는 거는 좀 이상하니까 뭐랄까요? 뭐 대장? 수장? 뭐라고 해요 여러분 다른 데서는? 대장, 수장 이런 거는 무슨 원피스도 아니고 조금 그렇지 않아요? 뭐랄까요? 대가리? 그래서 상반기에 구독자가 6만 분이 된 게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상반기에 내가 한 거, 스타일이 바뀐 게 있을 것 같아요. 그 스타일이 바뀐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반기에 큰 변화가 아닐까? 제 채널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 한 FW부터 스타일이 좀 바뀌었죠.
좀 바뀌었고 많이 담백해졌고 요랬는데, 사실 요거는 저희 구독자분들 사이에서도 좀 호불호가 갈려요. 일단 제가 최근에 입는 스타일들이 1차적으로 시각적으로 봤을 때 뭔가 디테일이 들어오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댓글에 그런 것들도 있어요. 예전에 화려하게 입고 뭔가 그런 것들을 좋아서 구독을 했는데 요새 입는 스타일이 너무 조금 포멀하고 뭔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거는 뭐 사실 제 취향이고 바뀐 거니까 그런 댓글에 휩쓸려서 뭐 할 생각은 없지만, 저도 옷을 많이 입어보고 누군가도 많이 입혀봤잖아요. 근데 둘 다 어려워요. 더 하는 것도 어렵고 덜어내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근데 예전에는 더 하는 거에 어려움에 초점을 좀 맞췄다면, 지금은 덜어내는 거에 대한 어려움에 조금 초점이 간 거지. 둘 다 어려워요. 더 하는 것도 이거 입고 이거 막 하고 막 하면 될 거 같잖아요. 근데 그게 망가져요. 막 하면. 덜어내는 것도 흰 티에 그냥 청바지 입으면 되지, 이게 아니라 그 흰 티와 청바지에 덜어낸 거만큼을 그 시각적이지 않은 부분에서 채워야 되거든요. 뭐 핏감이라던가 아니면 약간의 그런 포인트들에서 채우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최대한 덜어내면 잘 연마하는 느낌인데 둘 다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덜어내는 스타일이 된 게 상반기에 큰 변화가 아닌가.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거는 최근에 저 에센스룸 라이브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 스타일이 자주 바뀌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크게 상관없어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자, 제가 정확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나야. 이 글렌고인 15년이 저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있어요. 여기. 근데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나가면 돼요. 또 여기에 다른 스타일이 있으면 이렇게, 또 여기에 다른 스타일이 있으면 이렇게. 어떤 스타일을 입어도 저거는 김진환이 입은 저 스타일이구나, 저거는 제가 입은 저 스타일이구나가 되면 저는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스타일을 자주 바꾸면서도 그 안에서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를 놓지 않으려고 하지. 그래서 뭐 저기 드레익스를 즐겨 입으시는 분도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요지, 엔드밀 이런 걸 입으시는 분들도 있고, 스트릿을 주로 입다가 카페 가입 후에 포멀한 스타일을 입게 되었다라고 하시는 게 있는데, 저희 채널은 내 중심을 잡는 채널이었으면 좋겠어. 저도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스타일이 많이 바뀌는 와중에서 그 뭔가 이런 다양한 스타일들, 아이템들이 나한테 붙을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타일이 계속 바뀌고 이런 것들은 크게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의 이미지를 만드는 거에 조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4년에 상반기에 저의 그런 사건이 있었고, 콜라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지. 콜라보 얘기를 조금 해보면, 최근에 이제 IL부터 시작해서 컬트 히어로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또 너무 많은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품절이 됐고, 작년에 브로큰 엄브렐라 콜라보 할 때는 이거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콜라보를 해서 물론 품절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당시에 뭔가 콜라보 디렉팅을 하면서 뭐 디자인 논의하고 제품 개발하고 디렉팅을 하면서 이거를 만들어가면서 좀 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유능한 저희 콜라보를 하는 브랜드 대표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채워주시고 커버를 해주셨지만, 그리고 나온 제품들도 다 잘 나왔지만, 올해 들어서 콜라보 제품들을 디렉팅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훨씬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의 뭔가 그런 게 성장한 것도 있고 조금 는 것도 있고, 그런 정체성에 대한 확신도 좀 더 생기다 보니까 이 콜라보 제품을 만들고 뭔가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확신이 생기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제 브랜드를 하고 싶은 욕구가 막 여기까지 찼지. 지금 폭발 직전이에요. 여기까지 차 있어요. 그래서 콜라보는 올해 상반기에 정말 다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상반기에도 다 잘 나왔지만 하반기에 나올 제품들도 너무 좋습니다. 하반기 제품들도 이미 사실 메이킹 거의 다 끝났어요. 최종 샘플까지 본 브랜드도 있고 요런데 거의 메이킹이 끝나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뭐 이제 홍똑이 채널 좀 있어 올라가겠지만, 홍똑이 채널에서 팟캐스트를 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패션 유튜버가 하는 브랜드가 뭐랄까 욕을 먹거나 뭐 굿즈로 비춰지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 같냐 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제 기억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콜라보를 하든 뭐가 하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중요한 거 맞추시면 제가 뭐라도 하겠습니다. 가격.
땡, 퀄리티 땡, 본인의 건조 땡, 진정성 땡. 자, 이제 정답을 말하겠습니다. 답이 나왔네요. 딱 말하려니까 옷입니다. 콜라보를 하든 한정판 10개를 만들던 일단 옷이 좋아야 돼요. 저 옷이 누군가 봤을 때 멋있어야 돼요. 내가 저 옷을 사서 입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옷이 좋아야 돼요. 김진아냐 하오가 콜라보 했어? 근데 옷을 봤는데 멋있지가 않아. 누가 사요? 아무도 안 사요. 일단 콜라보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옷이에요. 옷. 단순히 이걸 내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가 만들고 유튜버가 만들었다라고 해서 이거를 사는 사람은 지금은 있을 수 있죠. 왜냐면 이 유튜버 분들이 콜라보를 하는 게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소비자들은 점점 더 똑똑해지고 눈은 높아질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패션 유튜버가 하든 인플루언서가 하든 중요한 건 옷을 잘 만드는 거예요. 옷을 잘 만들고 멋있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허들이 점점 높아질 거기 때문에 패션 유튜버들이 뭔가 콜라보를 하거나 굿즈를 만든 거나 옷을 만들 때 그런 소리 듣기 싫잖아요? 그러면 신경을 더 써서 옷을 잘 만들면 돼요. 이거는 브로큰 엄벨라 재팬의 뭐 최대한 추구하는 바인데 어쨌든 저희는 무조건 제품 개발을 하거든요. 웬만하면 제품 개발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데서 컬러를 바꾸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먹힐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점점 지금 소비자는 똑똑해지고 사옷은 많아지고 경기는 어려워서 지갑은 가벼워지는데 그때도 단순히 컬러를 바꾸고 이런 옷들이 단순히 유튜브 콜라보다는 소비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옷을 잘하는 거고 옷을 잘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게 진정성과 퀄리티와 가격도 옷을 잘하는 거죠. 정말 좋은 옷을 싸게 만든다. 그것도 옷을 잘하는 거니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브로큰 엄벨라도 계속 그런 부분들에서 뭔가 멀어지지 않고 곤조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아무리 요즘 마케팅이 중요한 시대라고 하지만 결국엔 팬층 형성은 근본적인 요소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상품성이 상향 평준화된 것도 있고 현 시점의 제품의 퀄리티는 브랜드의 지속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네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요즘 패션 시장에 대한 얘기 좀 해볼까요? 요즘 패션 시장 상반기의 패션 시장은 어땠나?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올해 상반기의 패션 시장은 어땠나?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저는 도니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지갑이 얼었다. 세컨핸즈와 플리마켓의 시대. 그래서 빈티지 붐이 일어난 것 같아요. 옛날에는 빈티지가 되게 매니악한 영역이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빈티지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크게 자기들의 그런 인사이트를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게 경쟁이 치열해지면은 내가 좋은 제품을 못 사거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좋아하는 제품을 이게 너무 유명해지면 딱 떴을 때 못 사요. 그러니까 또 그들만의 리그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빈티지 시장이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요새는 사실 너무 이 빈티지의 식견이 높으신 분들이나 되게 그 빈티지를 잘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유튜브에서 정보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이제 수용하고 따라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한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도 이 시즌을 준비할 때 일본에 시장 조사를 가서 일본에 있는 그런 빈티지 샵들에 막 털고 다녔대요. 확. 그리고 그거를 가져와서 이제 거기서 디벨롭을 하고 변형을 해서 그 시즌의 제품들을 만들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제 사실 해외 유튜버 중에도 미국에서 하는 친구 같은데 뭐 파리 패션위크도 가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도 보면 그 영상 초반에 내가 이렇게 수집한 빈티지를 가지고 그거를 이제 막 뜯고 패턴에 변형하고 막 이러는 과정들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제품, 현대적인 제품을 만들어서 그걸로 셀링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대중화가 되고 이러면서 어쨌든 빈티지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 시대를 크게 타지 않는 그런 것들에 좀 포커싱이 많이 간 상반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아까 위에서 말씀하신 것들도 있는데 새 옷을 사도 오래 입을 수 있을 만한 걸로 사게 됐다. 요 얘기도 사실 똑같죠. 소비가 많이 촉진이 안 되고 뭔가 시각적으로 유행을 탈 것 같은 아이템들이 여러분들의 해외 쇼나 이런 것들도 많이 보시면 한창일 때보다 훨씬 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템들이 훨씬 더 담백해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디테일이 많이 덜어져낸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요번 상반기를 조금 많이 강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하반기 뿐만 아니라 한 앞으로 1, 2년은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상하이에서 포인트가 되지 않지만 액세서리 같은 것들에 조금 눈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남자분들이 스타일링 바리에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액세서리나 이런 것들을 잘 만드는 브랜드들이 조금 시장에서 되게 영향력을 좀 끼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저렴이 버전으로 도메스틱에서 카피로 뽑는 게 인기가 많은 건가 싶네요. 요거는 조금 소비가 양극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 지점 그러니까 이 중간 가격대 뭐야 이거 뭐야, 갑자기 플러팅을 해버렸네. 뭔 얘기하다가 가오 떨어지게. 소비의 양극화가 아마 계속 될 거고, 옷도 똑같죠. 이 중간 지점의 브랜드들이 자기들만의 그런 스탠스를 좀 확실히 잡아야 되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반기를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어떤 느낌이었냐, 빈티지 시장이 많이 대중화가 됐고 실제로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 빈티지 외에 조금 더 현행적인 좀 더 모던한 부분에 있어서는 담백한 것들, 제가 조금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주를 조금 이루지 않았나. 물론 그 외의 것들도 계속 시장에서 잘 되고 살아남겠지만 어쨌든 많이 보이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할 때 항상 포커싱이 어쨌든 저한테 있잖아요. 내 시선에서 말하는 거니까, 틀릴 수도 있어요, 제 시선에서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상반기의 패션 시장은 그 정도로 정리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시 해주세요 할 때는 절대 안 합니다. 이 상반기에 또 어떤 것들을 제가 좀 하냐라고 얘기하면, 요새 옛날 작품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카페에도 올렸었는 이제 벨벳 골드마인도 제가 최근에 또 다시 봤어요. 그러니까 이 벨벳 골드마인의 이런 룩들이 너무 멋있죠. 그 데이비드 보이와 이기팝에 대한 영화인데, 이 90년대의 그런 영국 영화를 보면은 거의 뭐 이기팝이 반드시 좀 등장해요. 그만큼 파급력이 있었죠, 사실. 그래서 뭐 이렇게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 당시의 그 글램록의 루킹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글램록을 보러 다니는 건 젊은이들의 루킹이 되게 좋고, 그 영화의 미장센적인 부분이나 영화 의상적인 부분들이 되게 멋있어요. 근데 저는 진짜 재밌는 게 이 벨벳 골드마인에서 이 크리스찬 베일 룩이 좋아. 이 룩이 좋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벨벳 골드마인의 영화 의상의 메인은 어쨌든 글램록을 즐기는 젊은이들과 글램록 아티스트들의 루킹이 메인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 10년 뒤에 크리스찬 베일이 그 신문사 기자로 일하는데, 뭐 이건 스포는 아니니까, 이 룩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찬 베일의 룩을 입고 싶더라. 요즘 제 스타일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이런 되게 스탠다드한 안경에다가 이 카라 없는 가죽 자켓, 저거 되게 빈티지하거든요, 가죽 자켓이. 저런 거 그냥 입고 탁 다니는데 되게 멋있어요. 이 벨벳 골드마인에서 제가 되게 마음에 든 그 대사가 있는데, 그 벨벳 골드마인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어쨌든 스타일은 반드시 승리한다. 물론 그거는 방금 말한 뭐 데이비드 보이나 그런 이기팝 같은 천재적인 아티스트들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뭐 어느 정도 통용되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그 내가 아까 말한 어떻게 해야 잘 팔리는가, 옷이 좋으면 된다, 그 옷이 좋으면 된다가 스타일은 항상 승리한다 라는 단어와 조금 일맥상통하지 않나. 머리가 이제 막 약간 싸움은 못하는데, 싸울 때 옆에서 깐족대는 친구들 있죠. 이번 짱이 누구야 하잖아요? 거기서 누구야? 나와 너 한 주먹거리 났는데 이 자식아, 이러고 뒤에서 싸울 때